안녕하세요. 영바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택수 계산을 제대로 하느냐,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언제 최초로 주택수가 계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비과세에 그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대부분 보면은 그 비과세 그 오류 부분이 주택수 계산 선입선출법의 유형을 어, 잘못 계산해 가지고 후입선출법 주택을 판매하고도 비과세 신고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언제 주택수가 계산되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수는 한번 계산되면 두 번 다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일 때 주택수를 계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를 어,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주택수 계산 의미 이해하기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법적의 해석도 첫째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택, 입주권 주택 이렇게 주택 연장으로 주택수 유형이 바뀌면 주택수는 한 번만 계산이 됩니다. 뭐 물론 뭐 상속주택은 온전한 유형주택만 선입선출법 양도하는 게 상속주택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주택 연장이 인정해 주지만 이 주택, 입주권 주택 이렇게 주택 수가 이렇게 유형물이 변경이 돼도 한 번만 계산이 된다.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첫째만 법률 효과 인정한다. 어, 세법은 동일화가 되게 많아요. 중공업 임대주택이랑 장기 일반 임대주택 다 같은 용어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법 문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굉장히 그런 세법 용어에 그런 변천사가 많다. 그래서 보면은 1차 관리처분, 2차 관리처분 변경, 3차 관리처분 변경이 되면 1차만 법률 효과 인정이에요. 세법에선 그래요. 다른 뭐 사법적인 측면은 제가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뭐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처분 무효인계가 딱 한 건이 있는데 그는 잊어버리시고 일단 1차 관리처분만 법률 효과가 적용되고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사업계 인가, 예, 뭐 주택건설 촉진법은 2005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가 됐어요. 이 제가 1990년도 7월 달에 주택 관리사 1차 아니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때 주택커스 천지법, 임대커스 천지법, 주택법 이런 관련 공법 규정들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주택커스 천지법이 2005년도에 폐지되고 주택법이나 도저법 등 다양한 법에 흡수돼서 사라졌죠. 그렇지만은 주택건설 촉진법이 시행될 때는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인가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건축 관련 주택건설 촉진법은 2003년도까지는 사업계획 인가란 말을 관리처분 인가 말 대신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6월부터일 거예요. 그 2005년 5월 31일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을 가처분 인가 말 대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같은 용어다. 그래서 이 주택건설 초집별 폐지도 도정법으로 흡수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업계 인가, 가처 인가 2003년도, 사업계 승인, 가처분 인가 2005년도까지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 다 가처분 인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저 반포 아크로빌 사건을 아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해석하시면 쉽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반포 와크로빌 사건 관련 어 이그 사업계획 인가난 이후에 아마 뭐냐 회색지대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아마 승계 취득한 게 한 30 몇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용어가 가리처분 인가 전날 취득하면 원지문으로 다들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 다 같은
의미거든요. 사업계 승인도 가처분 인가고 사업계 인가도 가처분 인가고 가처분 인가거든요. 근데 1차에 가처분 인가 난 이후에 주택수 계산된 법 시행 전에는 주택수로 계산은 안 되지만 회색지대지만 권리다. 권리 완전 더 이상 주택이 아니죠. 회색지대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환지 적용이 안 돼요. 환지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납세자들은 오해를 한 거죠. 세무사도 오해를 한 거죠. 이때 사업계 인가난 거를 이 2005년 5월 1일 뭐 한 보름 뒤에 이 취득했는데 이걸 갖다가 납세자들은 관리처분이 인가가 났으니까 모두 뭐 수천 개의 법이 뭐 유권 판례가 관리처분 인가 전날 사면 입주권 원주민으로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주택을 취득한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준공일 날 뭐냐 이렇게 12년 그다음 8개, 10개월 13년을 주택 보유 기간으로 해가지고 1세대 1대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회색지대 권리를 취득하거나 주택수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돈 주고 승계 취득한 거는 절대 환지가 될 수가 없어요. 환지가 될 수 없는데 이 회색지대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를 취득하면 준공일 날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보유기간이 하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유형주택 보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1세대 주택 154조 순수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요. 10개월 보유했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데 또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장기보유 특보공제가 되는데 10개월밖에 보유가 안 되는데 13년 보유한 걸 오해를 해가지고 1세대 주택 및 장기보유 공제를 해가지고 비과세와 양도세를 조금 신고 납부를 했죠. 미미하게. 그렇지만은 나중에 전산에서 이거는 타인으로부터 회색지대나 조합원 입주권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환지가 될 수 없는데 환지 오류 적용으로 해가지고 추징한 세가 한 34건 정도 돼요. 이런 경우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있다. 최근에도 한 5번에 걸쳐서 있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 뭐 종로 지역은 모아타운이라 해서 무학지구라든가 이런 게 빈, 빈집 및 소규모 특례 정비에 관한 법률, 소규모 단지 재건축 재개발 지구는 뭐냐 사업 시에 인가가 관리 변환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회색지대와 주택수의 경계선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실수할 사례가 되게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수는 처음 계산되는 건 비과세를 해석하고 적용한다. 해서 뭐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다시 또 입주권이 되고 주택이 되더라도 주택수는 한 번만 계산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안 돼요. 분양권도 주택수 시행 법률 이후에 취득하고 주택 완공되고 다시 입주권 되고 주택 되더라도 주택수는 한 번만 계산한다. 이유는 주택수 계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는 내가 돈은 귀신도 부린다 했는데 부호들의 권리는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이 갖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주택수를 취득하는 거예요. 분양권이나 주택수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부호들의 권리다. 그래서 이 부호들의 권리는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래서 오버랩 피리어드라고 해서 취득 요건이 있고 양도 요건이 있는데 이런 기간도 그냥 2번이나 세제책이 있다.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년 취득 요건도 없었지만 2022년 2월 15일부터는 1년 이상 신규주택 취득 요건이 신설됐고 그다음 양도 요건도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존 주택 갖고 있다 주택수를 취득하면 그 주택수가 준공되기 전까지 양도에도 비과세. 주택수가 준공이 돼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에도 비과세. 한 기간을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혜택을 줬죠. 단지 사후관리 요건 하나 있어요. 그 주택수가 신축주택 준공이 되면 전 세대원이 3년 이내에 이사를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후관리 이배라 해가지고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비과세 받았던 게 다시 다 세금이 추징이 돼요. 이게 특례 요건이라든가 각종 특례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인주택, 동거주택, 상속, 막 기타 등 일시적 이주택 이런 뭐 임대주택 다 모든 주택들 특례 요건이 이배가 되면 별도 세대로 간주했던 게 동일 세대가 되고 그 특례 주택이 그냥 일반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과거에 혜택 받았던 비과세 신고했던 그 주택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런 게 매년 많아요. 최근에도 저한테 한 두 건 정도 특례주택 사후 요건 이배한 거를 세무조사 의뢰가 왔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빼박이더라고요. 그건 100% 세금 낼 수밖에 없다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세무조사 이임을 못 받는다. 그거는 제가 되지도 않는 걸그 이임 조사 받아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후관리 위반한 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세금 다 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 뭐냐 이게 그 특례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뭐냐 이 결혼 사진은 저희 부부 사진입니다. 남의 사진을 올리면 안 되니까 저희 여기 결혼 사진이나 행진 사진 대부분 저희 부부 사진이에요.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해는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저희 부인은 이렇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1년 1월 이후에만 분양권 주택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택수가 한 개인 경우는 특례 요건이 불충족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저희 부부는 동일 세대로서 1주택 갖고 있다가 이 분양권이 준공이 됐을 때 일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 2주택 규정만 적용돼. 이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이 남편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이 규정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이게 혼인주택 특례로 착각하셔가지고 10년 이내에 뭐 양도하면 둘 중에 하나 다 비과세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이렇게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더 이상 특례가 아니다. 처음부터 동일 세대고 그냥 그 1주택자일 뿐이다. 특례는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서면 2022 부동산 1434 한번 조회를 하셔가지고 뭐냐 검토하시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수의 선입선출법이나 주택수 개념 구체적인 이해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양도세 개념원리 151페이지에서 163페이지를 이게 유권에서 같이 첨부해가지고 그림으로 잘 그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주택수 계산법 시행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준공이 됐지만 이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특례주택 15가지가 섞이면 이럴 때 특례주택의 그 기산점은 이 분양권, 주택수 취득할 때부터 시작이 되고 순수일 때 눈으로 보이는 비과세 요건 154조의 순수 1주택은 이 눈으로 보일 때 비과세 요건 검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두 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좀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